집에서 쫓겨난 아버지, 김동수. 하지만 단 이틀 만에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모두가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고 아들 김민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여기서 왜? 그 순간 김동수는 차분히 말했다. 오늘부터 내가 이 회사의 실질 3대 주주다. 순식간에 사내가 술렁였고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떠올렸다. 짐덩어리, 필요 없는 사람. 그 모든 말들이 눈앞에서 부메랑처럼 돌아온 순간 김동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은 흐리고 집안 공기는 더 흐렸다. 비가 곧 쏟아질 듯 눅눅한 저녁, 작은 거실 한복판에서 김동수 68는 정면에서 쏟아지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더는 못 모셔요. 아들 민호 40의 말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다. 유난히 차갑고 감정 섞일 틈 없이 단단했다. 며느리 지연은 팔짱을 낀 채 식탁에 기대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힘들어요. 아버님이 돈 벌어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 계시면서 이것저것 치워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마치 비수였다. 동수는 며느리의 눈을 보려 했지만 지연은 시선을 피했다. 기대하던 온정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젊었을 때 동수는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큰 사고 없이, 큰 성공 없이,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민호를 키우기 위해 2번 허리를 다치고도 다시 일터로 나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동수가 갖고 있는 건 오래된 공방 하나와 노년에 들어 더는 일을 하기 어려운 몸뿐이었다. 사업을 크게 한 것도 아니었다. 공방은 20년 넘게 폐업된 상태였고 형편이 안 돼 정리를 못하고 남겨두었을 뿐이었다. 그저 아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가서 손주들 봐주고 집안일 도우며 살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버님, 김치 냄새가 나요. 아버님이 쓰신 수건은 따로 빨아야겠어요. 아버님, 오늘은 애들이랑 놀지 말아주세요. 공부해야 해서요. 매일 선이 하나씩 그어졌다. 그리고 오늘 그 선은 완전히 동수를 밀어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에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이어 말했다. 저도 회사에서 자리 잡아야 하고 지금 상황이면 저희 가정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요. 같이 못 살아요.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동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이해한다. 어려울 수도 있지. 아버지가 뭐 너희에게 짐이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아니다, 민호야. 충분히 알아들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결정을 이미 마음속에 수백 번 되뇌었을 것이다. 지연이 말끝을 정리하듯 덧붙였다. 아버님, 방은 이번 주까지 비워주세요. 짐은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동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 은지와 유치원생 손자 윤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 앞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가만히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은지야, 윤희야, 할아버지가 잠시 다른 데 가 계셔야 한단다. 왜? 은지가 동수를 올려다봤다. 어른들이 그러는 게 좋다고 해서. 윤희가 오히려 동수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가면 우리 슬퍼. 가슴이 조여들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장면을 보면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지가 더 올까봐 둘을 조용히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동수는 싸구려 캐리어 하나에 오래 입던 옷 몇 벌과 아내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아들은 문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짧게 말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 말은 도리에 가까웠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동수는 한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딸깍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동수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쳤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며 번지듯 흐른다. 동수는 쓸쓸하게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늘게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하지만 원망보다는 공허함이 컸다. 한평생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몸 부서져라 일하고 아내 잃은 뒤에도 홀로 견디며 민호를 뒷바라지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비에 젖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 회사 이름, M&T 홀딩스 본사. 동수는 숫자와 글자를 확인하며 잠시 멈칫했다. 이 회사는 민호가 다니는 직장이었다. 민호가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늘 스트레스를 받는 그 대기업. 전화를 받자 예의 바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동수님 맞으십니까? 곧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관련 안내드립니다. 주주총회요? 동수는 당황한 듯 물었다. 저 잘못 걸린 전화 아닌가요?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김동수님은 M&T 그룹의 비상장 지분 12%를 보유한 정식 주주이십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중요한 안건이 있어 참석 요청을 드리려 연락드렸습니다. 동수는 말을 잃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성 직원은 계속 말했다. 신분 확인을 위해 내일 차량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편한 장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동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공방을 정리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유, 그리고 아내가 죽기 전 남겼던 말. 여보 혹시 나중에라도 연락 올 거야. 그 공방 공짜로 쓰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 동수가 오래전 일했던 건설 현장은 작은 사업체였지만 이후 대기업과 인수합병을 거치며 엄청난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했다. 당시 미지급 임금과 보상금 대신 회사에서 지분을 제한했고 동수는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 둔 것이었다. 그 지분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 있었다. 동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민호야.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눈물 글썽이던 손주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오른 뒤 천천히 사라졌다. 동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반격의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동수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니라 M&T의 주주로서 만나게 되겠구나. 그 밤 아들도 며느리도 몰랐다. 자신들이 쫓아낸 그 남자가 자신들의 인생을 뒤흔들 진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김동수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다. 어제 갑작스럽게 쫓겨난 뒤 들어갈 곳이 없어 급히 들어온 방이었다. 좁고 낡은 방은 손바닥만 한 창문 하나 달렸고 아침 볕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오래된 벽지의 얼룩을 더 짙게 드러냈다.
동수는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무르다가 스스로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 여긴 참 오랜만이네. 아들 키우던 시절 젊은 부부가 집세를 아끼려고 살았던 그때의 고시원과 흡사했다. 그때는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행복했고 지금은 모든 걸 잃은 듯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왜일까? 아마도 마침내 자신이 가진 현실을 정확히 보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들이 등을 돌린 것도 며느리가 자신을 짐처럼 취급한 것도 모두 동수의 탓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인생의 저울추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동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그래, 나는 이제 남의 집살이로 숨죽이며 살 필요가 없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자 고시원 앞 좁은 골목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섰다. 한눈에 봐도 고가 차량이었고 그 길에 있던 행인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돌아볼 정도였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을 바짝 차려입고 동수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김동수님 맞으십니까? M&T 그룹 이사회실에서 모시러 왔습니다. 동수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격식 있게 불리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어울렸다. 예, 나 맞습니다. 직원은 동수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귀한 걸음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작 24시간 전 집에서 짐덩어리 취급받고 쫓겨났던 자신이 지금은 대기업 임원급들이 직접 모시는 대상이라니 삶은 참 묘했다. M&T 본사는 도심 중심에 자리한 웅장한 건물이었다. 3중 보안 게이트, 대리석 바닥, 수백 명이 드나드는 로비. 동수가 안내받으며 로비를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은근하게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왜냐면 M&T 임원들이 2명이나 나와 동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 그중 한 명은 민호가 평소 말도 못 걸겠다고 했던 본부장급 임원 박성재였다. 박성재 본부장은 동수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김동수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간 그룹 주식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를 못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말에 로비에 있던 직원들 몇몇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들려온 순간 몇몇 직원들은 곧바로 깨달았다. 김동수? 그럼 그 김동수? 비상장 지분 보유자? 직원들 간의 속삭임이 퍼졌다. 헐, 그 사람인가? 12% 보유했다던 그 사람? 그럼 우리 회사 실질 3대 주주잖아. 동수는 그 속삭임을 듣고 살짝 당황했다. 이 정도였나? 자신이 가진 지분이 이 정도의 가치였던 건가? 박 본부장은 말하며 동수를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오늘은 주주총회 사전 브리핑과 대표이사 면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하셨던 점은 모두 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공손함을 넘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아들 민호는 회사에서 어제부터 이어진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며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민호 대리, 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이번 분기 실적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민호는 연신 죄송하다며 허리 굽혔지만 상사는 더 몰아붙였다. 그러던 중 팀 동료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야, 너 M&T 주주총회 이야기 들었냐? 이번에 실질 3대 주주가 직접 온다는데 엄청 주목받고 있대. 민호는 관심도 없는 듯 말했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난 그냥 대리일 뿐이야. 동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그 주주의 이름이. 그러나 그 순간 상사가 다시 부르며 말을 끊었다.
김민호 대리, 빨리 와. 민호는 속으로 욕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닥칠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다. 동수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표이사 이정우와 주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그를 맞았다. 이정우 대표는 두 손을 모으고 깍듯하게 인사했다. 김동수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동수는 흠칫했다. 저는 회장은 아닙니다만. 대표는 부드럽게 웃었다. 지분율로만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그렇게 모셔야 마땅하죠. 그 순간 동수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바로 섰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비 맞으며 걷던 늙은이가 아니라 이제는 수천 명을 움직이는 회사의 주주로서 대접받는 자리였다. 회의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룹 현황, 지분 가치, 기업 방향성 등 복잡한 이야기가 오갔다. 동수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이정호 대표는 놀라울 만큼 쉽게 설명해 주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김 회장님이 가진 지분은 현재 시장가로 환산할 경우 대략. 대표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가 조심스럽게 숫자를 말했다. 약 4,350억 원 정도입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굳었다. 4천억?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숫자는 현실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젊은 시절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도 만져본 적 없는 단위. 아들 민호와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재생되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아버님이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은 이번 주까지 비워주세요. 그 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너무나도 통쾌하고 처절한 반전 같았다. 회의가 끝날 즈음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회장님, 혹시 이번 주총에서 다루는 대표이사 재신임 안건에 의견 있으십니까? 동수는 말없이 대표를 바라보았다. 이 회사는 아들 민호가 상사에게 매일같이 욕먹으며 일하는 곳이다. 그 아들은 자신을 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의 생계를 망칠 생각은 없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당한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예, 생각이 있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다. 대표는 자세를 다시 고쳐 앉았다. 듣고 싶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회사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회사가 바로 선다? 예. 직원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누군가 약자라고 몰아세우는 직장 말고요. 대표는 그 말에 확신이 서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네, 대표님. 큰일입니다. 대표는 놀라며 일어섰다. 무슨 일입니까? 비서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 3대 주주님 방문이 사내 메신저에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주주님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황급히 메신저를 확인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굳어버렸다. 고시원 앞에서 동수를 모시고 오는 직원의 사진. 그 사진을 본 모든 직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 인물은 바로 김민호 대리가 어제 쫓아낸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폭풍 같은 말들이 퍼졌다. 저 사람 민호 대리 아버지 맞지? 근데 저분이 3대 주주라고? 이거 완전 난리 나겠는데. 그 소가는 점점 커지며
M&T 사내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김 회장님, 직원들이 벌써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언젠가 필요했던 일인지도 모르지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회장님을 정식 주주대표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동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예, 그러시죠.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시각 아들 민호의 휴대폰에도 그 사진이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주변 직원들은 민호를 은근히 쳐다보고 있었다. 야, 너네 진짜 그 얘기 맞아? 너 아버지 3대 주주면 너 어떻게 되는 거냐? 와, 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버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집에서 쫓아내던 어제의 말들이 칼날처럼 되살아났다.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M&T 사내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퍼지고 있었다. 전 직원 메신저 알림이 쉼없이 울리고 누군가 단톡방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모든 사람들에게 폭풍 같은 충격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VIP 차량 앞에서 공손히 모시는 2명의 임원, 그리고 그 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한 중년 남자, 김동수. 사진 속 동수는 어제 집 앞에서 비를 맞으며 방을 비워야 했던 쫓겨난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고시원 앞에서도 단정했고 표정은 지쳐 있어도 품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직원들이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실질 3대 주주님 도착. 사진 아래에 달린 문구 때문이었다. 순식간에 모든 직원들이 속삭였다. 저분이 진짜 3대 주주라고? 회사 지분 12% 가진 그 사람? 근데 민호 대리 아버지 맞다던데? 어제 집에서 쫓겨났다던데? 헐, 그러면 민호 대리 지금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민호가 있는 11층 본부 사무실로 쏠렸다. 민호의 휴대폰에도 누군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메신저 알림. 사진. 민호야, 너네 아버지 맞아? 민호는 순간 몸이 굳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크게 눌렀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 안 돼. 입술이 파래지고 숨이 짧게 끊어졌다.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의 척추를 타고 차갑게 내려갔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부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있어도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그 말을 내뱉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는 당당했다. 아버지를 책임질 여력이 없다고, 자신도 힘들다고 마음속으로 합리화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칼처럼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여기저기서 동료들의 시선이 꽂혔다. 야, 진짜 너네 아버지 맞아? 와, 너 어제 뭔 일 있었던 거야? 근데 너 왜 몰랐어? 가족인데. 와, 이거 회사 난리 나겠다. 비수처럼 박히는 말들이 사무실 공기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호는 달아오른 얼굴을 감추기 위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책상에 손을 짚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아버지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야? 한편 대표이사 이정호는 임원진과 급히 회의를 열었다. 도윤 CFO가 말했다. 대표님, 직원들 사이에서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20분 안에 전체 회사가 알 겁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김동수 주주님을 전 직원 앞에서 정식으로 소개한다. 임원들이 놀랐다. 지금 당장이요?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원들이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주주가 회사를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뒷말로 떠드는 상황을 그분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대표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리고 김민호 대리도 이 상황을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누군가 침을 삼켰다. 대표는 덧붙였다. 그게 잘못을 깨닫고 가족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직원 간담회가 열리는 오후 3시, 사내 대강당 앞 복도는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기업 행사답게 조용한 웅성거림조차 무겁게 깔렸다. 그 순간 한쪽에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오신다. 검은 정장이 일렬로 등장했고 그 사이에 김동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평생 공사판과 낡은 작업복만 입었던 동수는 대기업 임원들이 마련해준 수트와 광이 나도록 닦인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모습에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다. 고시원에서 맞이한 검은 세단, VIP 엘리베이터, 임원들의 격식 있는 태도, 주주총회 참석, 그 모든 사진과 소문이 바로 이 모습으로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앞에서 젊은 직원 하나가 더 굳어 있었다. 아들 김민호.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려 의자 다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까지 했다. 아버지. 입술이 닿기 전에 민호의 목소리는 숨에 삼켜져 버렸다. 동수는 아들을 스쳐 지나갔다.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고 아들을 모른 척하는 그런 태도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가 아닌 주주로서의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차분한 표정.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내가 어떤 말을 했더라. 대강당 전체가 꽉 찬 가운데 대표이사 이정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M&T 그룹 실질 3대 주주 김동수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대강당 전체가 숨을 삼켰다. 불과 하루 전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표가 정중히 말했다. 회장님, 자리 주십시오.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동수에게 향했다. 동수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삶의 무게가 스며든 손, 세월과 고된 노동이 새겨진 얼굴. 그러나 그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흐리지 않은 빛이 있었다. 저는 김동수입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직원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사람이 정말... 동수는 아주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겸손한 듯 했지만 동수의 손에 쥐어진 지분 가치를 알고 있는 직원들은 이미 숨을 들이켰다. 4천억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라니. 하지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수는 시선을 들어 직원들 사이에 앉아있는 민호를 잠시 바라보았다. 민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제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저의 오래된 친구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함께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건 없었지만 그 친구를 믿었고 그래서 제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 그 말은 직원들 사이에 잔잔하지만 묵직하게 퍼졌다. 평생 노동자로 살던 사람이 지인을 도우려 잠깐 넣었던 돈이
몇십 년 뒤 이렇게 자라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은 단 하나입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서서히 단단해졌다. 직원들이 사람답게 일하는 회사. 그것이 제가 원하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단순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주주의 경영 방향 제시였다. 동수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누군가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그걸 빌미로 고함치거나 억누르는 회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강당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상사였던 인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수는 마이크에서 살짝 떨어져 직원들 틈에 앉아있는 아들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김민호 대리. 민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네네, 아니 회장님. 그 말투부터 이미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동수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어제 나를 집에서 쫓아낸 걸 후회하냐? 직원들이 모두 바싹 굳었다. 누구 하나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민호의 목젖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가진 게 그렇게 큰 줄 정말 몰랐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내가 몰랐던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강당 안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드는 표정을 지었다. 민호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동수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대강당 전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회사를 망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집은, 제가 가진 힘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경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제가 가진 힘을 절대 누군가를 짓밟는 데 쓰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담긴 목소리, 평생 노동자의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울림. 이 회사는 그래도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 순간 대강당 전체가 말없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무거움이나 긴장이 아니라 존경이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표이사실에서 한 인물이 불려 들어갔다. 민호의 상사, 직원들을 매일 몰아붙이던 바로 그 사람.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사 이동입니다. 당신은 당분간 본사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입니까? 저는, 대표는 짧게 답했다. 사람을 짓밟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 말은 아까 김동수가 했던 말의 직접적인 실행이었다. 회사 전체가 아버지의 한마디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직원 간담회가 끝난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 김동수가 머무는 고시원 골목에 어제와 같은 검은 세단이 다시 조용히 들어왔다. 그 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동네 분위기를 확 바꿀 만큼 존재감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어제 동수를 모셔갔던 회사 이사회 쪽 직원들이었다. 김 회장님, 오늘 일정은 대표이사와의 후속 미팅, 그리고 주총 안건 관련 사전 검토입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갑시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아버지, 아들 김민호였다. 어제 회사에서 간담회 이후 그는 밤새 단 한숨도 못 잤다. 그는 동수 앞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얼굴은 잿빛,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잠깐만 시간 좀. 동수는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알아보는 눈만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버지, 나 정말 잘못했어. 어제 집에서 한 말들 다 주워 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반쯤 울먹이고 반쯤 무너진 상태.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는 걸 정말 몰랐어. 동수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그래서 그랬냐? 민호의 호흡이 멈췄다. 내가 어제처럼 나를 대했던 이유가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냐?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자체가 답이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가진 걸 알기 전까지 너에게 나는 짐이고 거추장스러운 늙은이였겠지. 민호의 다리가 휘청했다. 아, 아닙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또 한 사람이 허겁지겁 골목 모퉁이에서 뛰어왔다. 며느리 지은이었다. 평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던 어제는 동수에게 짐 덩어리라 말했던 바로 그 사람. 그녀 역시 밤새 잠 한숨 못 잔 얼굴이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제 말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 동수는 이번엔 며느리 쪽을 보았다. 어제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다시 기억나네. 짐 덩어리는 없는 게 낫죠. 그랬지? 며느리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죄송합니다. 동수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면 다 드러나는 법이다. 민호와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다. 그 순간 검은 세단 근처에서 기다리던 임원들이 조심스럽게 동수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동해도 될까요? 민호와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대로 무릎을 꿇어버렸다. 아버지, 아버지만은 제발 우리 버리지 말아줘. 동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뒤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민호와 지은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동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뭘 잃었는지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뜻? 동수는 그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다. 집은 내가 가져간다. 민호의 숨이 턱 막혔다. 아, 아버지, 그건 너희가 사는 집, 대출도 내가 갚아줬었지? 근데 그걸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명의로 바꿨더라.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집, 이제 내 명의로 다시 돌린다. 민호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준 생활비, 내가 대신 갚아준 빚, 다 내 돈이었지. 그런데도 넌 나를 돈도 못 버는 짐이라고 했지. 민호는 울음이 터졌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발 기회를. 동수는 단호했다. 기회는 있다. 민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기회는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얻는 기회다. 그 말은 민호의 심장 깊숙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실에서 중요한 안건 하나가 결재되었다. 김민호 대리, 본사 계열 협력사 현장 지원팀 이동. 민호는 해고되지 않았다. 당장 생계를 잃는 벌은 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지만 그가 평소 무시하던 사람들보다 더 고된 자리, 책상 앞이 아닌 땀 흘려 뛰어야 하는 자리. 대표는 민호에게 문서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내게 직접 말했습니다. 민호가 눈을 들었다. 내 아들에게 벌을 주지 마십시오. 그 대신 배우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말 한마디면 당신을 내쫓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결국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동수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시원 방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오히려 편안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대표였다. 회장님, 인사조치 마무리됐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너무 강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는 신중히 물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드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두어도. 동수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예.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돈을 빼앗는 것도 집을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가 숨을 멈췄다. 동수는 미소를 남기며 말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날 밤 고시원 앞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편지를 놓고 갔다. 봉투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민호 올림. 동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짧은 한 문장이 있었다. 아버지, 저 다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은 동수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그것이면 됐다. 이제 그의 인생은 아들의 존재에 휘둘리는 약자의 삶이 아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걷는 삶이었다.